우리 사회에서 노인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노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소개할 안정희 할머니의 사연은 그중 하나로 현대 사회의 세대 간 갈등과 노인 부양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70대 후반의 안정희 할머니는 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우고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 이후 예상치 못한 가족 갈등에 휘말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협화음으로 시작된 문제가 점점 커져 결국 안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가정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안정희 할머니는 황당한 표정으로 자신을 내쫓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평생을 바쳐 키운 외아들에게 모든 걸 주었건만 데려온 며느리가 전 재산을 가로채더니 이제는 맨몸으로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있었다. 안 씨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과거를 회상했다. 오래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냈다. 남편 사별 후 막막했지만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뼈 빠지게 일의 아들을 부족함 없이 키웠다. 그렇게 아들을 약사로 만들었고 약국도 차려주었다.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2억 원 가까이 들여 약국을 열어주었다. 게다가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도 사서 독립시켜 주었다. 말 그대로 있는 돈을 모조리 털어 아들의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제 아들이 가정을 꾸리기만 하면 모든 게 완벽해질 시점에 때마침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누군가를 데려왔다. 엄마,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외모도 곱상하고 인상이 순해 보였다. 갑작스럽게 결혼 소식을 들어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예비 며느리가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선아가 좀 부담스러워해서 결혼할 사람 부모님 아니면 만날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공부만 하다 보니 눈치 없이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다. 무슨 상황인지 짐작이 갔다. 무슨 일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건물 1층 카페에서 알바했어요. 지금은 그만뒀고 거기서 만났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결혼할 거니까 취업하지 말라고 했죠. 안 씨가 말을 이으려 하자 아들이 끼어들었다. 네가 대변인이냐? 왜 자꾸 말을 가로채? 아들이 머쓱하게 뒷머리를 긁었다.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를 한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젊은 나이에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안 씨는 지금도 70세에 가까운 나이에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추궁하는 듯 보일까봐 더는 묻지 않고 화제를 돌렸다. 사실 약국을 차리자 이곳저곳에서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들이 많았고 괜찮아 보이는 혼처도 여럿 있었다.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아들도 너무 좋아하고 성격도 참해 보여 반대할 생각이 들지 않았다. 지금 살던 곳에 몸만 들어와도 될 거예요. 가구도 다 새로 들였던 거라 신혼 때 살기 괜찮을 거예요. 안 그래도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혼수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안 씨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아까 왜 그랬어요? 뭐가 말이냐? 아니, 왜 선아한테 눈치를 줘요? 내가 잘 벌면 되지. 며느리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나는 그냥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본 것뿐이다. 말만 안 했지 눈치를 주니까 선아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너 말을 이상하게 한다. 아무 말 안 했어도 기분 나빠하니 내 잘못이라 이거야. 말을 꼬아서 듣지 마세요. 그리고 혼수 못 해온다고 한 것도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참 기가 막혀서. 내가 혼수 채워 넣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있는 거 쓰라고 한 게 뭐가 무시야. 그게 아니라 직업은 뭐냐, 가구는 내가 새로 사줬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니 내가 정말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 듯 각색을 하는구나. 아들은 왜 벌써부터 팔불출 짓을 하는지 참 유난을 떨어댔다. 그러면 나중엔 애미 잡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잘 지내면 좋잖아요. 엄마도 나쁜 시어머니 하기 싫잖아요. 어쨌든 알았다. 더 할 말 없으면 끊어라. 도무지 안 씨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뜻대로 대답했다. 이러면 며느리에게도 득될 것이 없다는 걸 아들은 모르는지 좋다고 전화를 끊었다. 눈치도 없는 미련곰탱이 아들. 쯧. 안 씨는 혀를 찼다. 그렇게 결혼을 시켰고 안 씨의 말처럼 며느리는 혼수 없이 몸만 들어왔다. 거기에 약국까지 있으니 앞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었다.
안 씨는 나쁜 시어머니 소리 듣기 싫어서 김장 때도 부르지 않았고 한 번도 전화란 소리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의 생일에 며느리가 전화 한 통 없어도 서운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엄마가 해주는 갈치조림이 먹고 싶은데 좀 해다 줄 수 있어요? 갈치조림은 아들이 독립하기 전에도 일주일 내내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그냥 양념 조금만 해서 졸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해 먹어. 아들 집과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은 걸리는 거리였기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직접 해먹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지만 엄마가 해주는 게 먹고 싶어서 그러지. 아들의 말에 안 씨는 요리할 준비를 했다. 더운 날씨에 불 앞에 서 있으려니 땀이 비 오듯 흘렀다. 그냥 좀 사 먹지?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렇지만 아들이 엄마가 해주는 게 먹고 싶다는데 어찌 안 해주고 배기겠는가. 넉넉하게 해달라는 아들의 말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의 아파트로 찾아갔다. 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아들 집에 도착을 하니 음식을 전달해주는 것이 문제였다. 선아, 지금 집에 있니? 집에 있죠. 내가 온다고 말은 한 거야. 뭘 말을 해요? 그냥 오시면 되죠. 그래도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내가 이거 경비실에 두고 갈 테니까 바로 가지고 가라고 해. 날이 더워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돼. 번거롭게 뭘 그래요. 거기까지 갔는데 얼굴도 안 보고 가게. 내가 전화해 볼게요. 안 씨는 전화를 끊고 잠시 기다렸다. 곧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선아가 전화를 안 받네. 그냥 올라가서 초인종 눌러. 그러다 욕 먹는다. 내 친구 정씨도 말없이 찾아갔다가 며느리한테 난리가 났다더라.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경비실에 맡기지 말고 그냥 올라가요. 상하면 어떡해요. 나 바쁘니까 끊어야 돼요. 안 씨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보따리를 들고 올라갔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다. 문 앞에 두고 돌아서려는데 때마침 문이 벌컥 열렸다. 누구세요? 자다 일어났는지 졸음이 가득해 보이는 며느리가 나왔다. 선아야 나다. 시어머니를 마주한 며느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잠이 달아난 표정으로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게 태석이가 이것 좀 갖다 주라고 해서. 부탁을 받고 왔지만 왠지 모르게 죄인이 된 듯 어깨가 쪼그라들었다. 왜 연락도 없이? 며느리가 인상을 구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 밑에서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그러더라. 자고 있었는데. 하루 전에는 말씀해 주셨어야죠? 자신도 시어머니가 무턱대고 찾아오면 무척 싫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꾸하지는 못했을 텐데 요즘 젊은이들은 예전과는 참 다르구나 싶었다. 미안하다. 하도 오늘 가져다 달라고 그래서 경비실에 맡겨 놓으려고 했더니 상한다고 올라가 보라고 하지 뭐야. 아, 태석 씨가. 여전히 며느리는 문틈으로 머리만 빼꼼히 내밀고 얘기하고 있었다.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는 듯하자 안 씨가 말했다. 이거 받아서 냉장고에 바로 넣어놔라. 그리고 이따 태석이 오면 데워서 먹어. 네, 조심히 가세요. 손만 불쑥 튀어나와 반찬통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리고 문은 찰컥하고 닫혔다. 그 앞에서 안 씨가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를 대문도 안 열어주고 가라고 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다. 들어오라고 했어도 들어가지 않았을 테지만 예의상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문을 쾅 닫아버리는 며느리가 황당했다. 남이 왔어도 이렇게 문전박대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더운 날 땀을 흘리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들어와서 찬물 한 잔 마시라는 말 없이 들어가 버린 며느리. 누군 당일에 찾아온 자신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서운한 건 서운한 거였다. 잠시 후 모르고 아들이 전화해서 왜 놀다 가지 그냥 갔어요? 라고 했지만 괜히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같아서 안 씨는 별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서운함이 희미해질 때쯤 안 씨의 생일이 되었다. 아들은 결혼 전에도 안 씨의 생일을 챙긴 적이 없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오늘 방문하겠다고 전화를 했다. 그래도 생일이라고 며느리랑 찾아온 것이 기특했다. 그래서 과장을 조금 보태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을 차렸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아들 부부가 왔다. 무슨 상을 이렇게 거하게 차렸어요? 제가 챙겼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누가 챙기면 어때?
맛있게 먹으면 됐지. 화기애애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아들이 말을 꺼냈다. 엄마, 혼자 살기에 집이 너무 크지 않아요? 남편과 아들, 안씨 셋이서 살던 집이었기에 혼자 살기에는 작지 않은 집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팔아서 상가 하나 분양받아서 약국 차리면 어때요? 우리가 이 집으로 들어오고. 갑작스럽게 합가를 제안하는 아들. 머리에서 획소리가 날 정도로 아들을 돌아보는 며느리도 처음 듣는 눈치였다. 약국 꼭 자꾸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그냥 상가를 사서 차리면 어떨까 해서. 며느리가 아들의 말을 멈추기 위해서 상 밑으로 아들의 허리를 쿡쿡 찔렀다. 건너편에 앉아있던 안씨에게 다 보일 정도로 다급한 움직임이었다. 며느리의 괜한 기우였다. 안씨도 함께 살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지금도 노후 자금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고 얼마간 모아둔 돈과 이 집이 안씨가 가진 전부였다. 아들과 합쳐 살게 되면 자신에게 남는 게 없었다.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니. 너희 모아둔 돈 있으면 대출 좀 받아서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엄마도 넓은 집 혼자 살면 손해고 우리도 대출 받아서 상가 사면 손해인데 뭐하러 그래요? 이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지. 그래도 난 좀 그렇다. 불편해?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게 뭐가 불편해요? 나도 그렇고 선아도 당연히 불편하지 왜. 네 생각만 하니? 아들이 며느리를 돌아보자 며느리가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그 문제는 이렇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안 좋아졌다. 어영부영 생일 축하가 끝나고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뒤로도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해요. 어차피 나중에 엄마 더 나이 들면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조금 빨리 모신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평생 같이 살면 되지. 선아가 좋아하겠니? 선아도 좋대요. 며느리도 좋다고 했다는 아들의 말에 안씨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합가하자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조건이 있대. 자신도 원하지 않는 합가를 조건까지 들먹이는 아들이 황당했다. 우리가 엄마 모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그 집 명의를 내 명의로 해줘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선아에게 들어보니까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이 살 거면 명의는 상관없지. 난 같이 살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명의까지 줘가면서 합치자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무척 서운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어차피 10년 안에는 우리가 모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앞당기자는 건데 그게 싫어요. 모시긴 뭘 모셔. 내가 알아서 살 텐데. 그러면 우리가 빚내고 살아야겠네요. 생각 좀 해볼게. 안씨도 전화를 끊고 한숨을 푹 내쉬었다. 여태 이래저래 서운한 일들도 있었고 며느리와 함께 사는 일도 걱정스러웠다. 그런데 안씨가 살고 있는 동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나간 뒤로 며느리가 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씨를 설득하고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때마침 며느리의 임신 소식도 전해졌다. 어머니, 임신해서 저 혼자 살림하기도 힘들고요. 아기도 태어나면 어머니가 좀 봐주셔야죠. 어머니도 적적하실 텐데 같이 오순도순 살면 좋지 않을까요? 더 이상 입씨름하기도 지쳤다. 나중에 죽으면 어차피 이 집도 아들 것이 될 텐데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엔 합가를 하게 되었다. 그래, 우리 손주도 보고 좋지 뭐. 좋게 생각하자. 그러나 따로 살았을 땐 모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제 손으로 할 줄 아는 요리라곤 라면이 전부였다. 대부분 사 먹거나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때웠는데 안씨의 입장에선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맞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는 전업주부인데 밥 한 끼를 안 차려 먹으니 말이다.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다. 내 아들 입으로도 들어가고 임산부인 며느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신경 써 차려주면 될 일 아니겠어. 그리고 며느리는 요리뿐만이 아니라 집안일에는 통잼병이었다. 며느리가 지나간 자리는 뱀이 허물을 벗듯이 옷가지가 널려 있었고 설거지 한 번 제대로 하는 법이 없었다. 그릇은 깨기 일쑤고 늘 거품이 묻어있어 안씨 눈에는 탐탁지 않았다. 아이고 비켜라. 내가 할 테니. 하다 보니까 점점 모든 일을 안씨가 하게 됐다. 졸지에 팔자에도 없는 시집살이를 하게 된 것이다. 어머니, 저 물 좀 주세요. 몸이 무거워서 못 일어나겠어요.
임신한 며느리는 상전이 따로 없었다. 친정엄마가 없으니 안 씨를 엄마로 생각하겠다는데 정말로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로 생각하는 듯 편해 보였다. 어머니, 아기가 오늘은 칼국수가 먹고 싶대요. 그래, 금방 해줄게.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아기 핑계를 대며 이건 먹고 싶다 저건 먹고 싶다 난리도 아니었다. 문제는 안 씨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침밥 차리고 점심에 며느리가 먹을 점심 차려놓고 출근한 뒤에 돌아와서는 집안일하고 저녁을 차리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꼬박 지나가 있었다. 젊은 시절에도 이렇게 정신없이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며느리가 시집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시집 온 듯했다. 며느리 밥 차려줘야 하니 주말에도 친구 모임에 나가보지도 못한 것이 오래였지만 이 정도가 아니었다. 어느 날은 주말 점심에 같이 갈비찜을 먹고 있었다. 어머니, 찜 엄청 맛있네요. 그래, 나도 친정 엄마한테 배운 방법이야. 그래요? 식당보다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알려주려 하자 며느리가 얼버무리며 대답하더니 잘 먹었다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밥은 다 먹지 않고 들어가기에 이상했는데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서 안 씨를 의자에 앉혔다. 엄마, 여기 앉아봐요. 왜 그래? 갑자기. 엄마, 선아한테 집안일 안 한다고 눈치 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밥하라고 눈치 줬어? 왜 임신한 사람한테 그래요? 밥이야 못하면 엄마가 하면 되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사 먹으면 되지. 굳이 그걸 시키려 그래?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든. 같이 살기 시작한 초반에 며느리가 한 요리를 몇 번 먹어보았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자신이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임신한 며느리 부려먹는다고 할까봐 시킨 적도 없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요리하는 법을 배우라고 한 거예요? 요리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갈비찜이 맛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길래 알려주냐고 물어본 것뿐이야. 안 그래도 임신해서 예민할 텐데 엄마가 좀 조심해줘요. 안 씨는 할 말을 잃었다. 도저히 답답해서 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선아도 선하지만 너도 문제야. 어릴 때부터 총명하다고 동네 소문이 자자한 아들이었는데 이런 멍청이가 될 줄은 몰랐어. 혼자 살 때는 자유롭고 좋았다. 가끔 아들과 통화하면 애틋했고 아들을 위한 삶도 분명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누구 하나 고마워하는 이도 없고 모든 것은 나쁜 시어머니 탓이 되니 남들은 시집살이 할까봐 시어머니와 살기 싫어한다는데 나는 왜 며느리 눈치 보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야 하나 싶었다. 원래는 내 입을 거, 내 먹을 것만 챙기고 그때그때 치우면 크게 손댈 것도 없었던 단출한 살림이 식구가 늘어 집안일도 한없이 늘고 며느리, 아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꼭 어린 아들, 딸을 키우는 엄마가 된 듯했다. 이렇게 아들에게 한 소리 듣는 것도 자잘한 일까지 두 손으로도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다. 그뿐인 줄 아나. 집안 살림을 안 씨가 도맡아 하기 때문에 아들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알았는지 며느리가 노발대발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모시고 살기까지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고 우리 아빠는 용돈 한 번 준 적 없잖아요. 드리려면 똑같이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식재료 사고 살림살이 유지하는데 쓰다 보면 한 달에 100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부족하면 부족했지 절대 많은 금액은 아니었고 안 씨는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혼자 사 먹어본 적도 없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내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로 받는 거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저희 친정아빠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주장을 부리는지 모르겠는데 공평하지 않다며 서운하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는 들어보긴 했어도 나한테 생길 줄은 몰랐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들은 그냥 화가 달래려고 사돈댁에도 100만 원씩 주겠다며 달랬다. 부부싸움을 하게 될까봐 안 씨가 더 이상 끼어들지는 않았지만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100만 원을 사돈댁에 들리든 안 들리든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받는 100만 원으로 1000원 한 장도 허튼 곳에 쓴 적이 없었는데 억울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달래고 있는 아들도 모자란 놈 같았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그저 부인 말이라면 껌뻑 죽어서 오냐오냐 하는 것이 바보가 아니고 뭐겠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러고 사는지 참 한심하다. 여기서 목소리 높여봤자 집안 불화만 받게 만들지 않을 것을 알기에 안씨는 오늘도 참았다. 그러다 아이가 태어났고 육아도 안씨의 몫이 됐다. 하던 일도 그만둬야만 했다. 어머니, 새벽에 아기가 울어서 잠을 못 잤어요. 어머니가 아기 좀 봐주세요. 그러곤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며느리. 새벽에 아이에게 분유를 주는 일도 대부분 안씨가 했기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이쯤 되니 며느리가 자신을 봉으로 생각하나 싶기도 했다. 안씨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졌고 내가 노후에 이게 무슨 생고생인가 싶었다. 친구들은 꽃놀이 가고 여행 가고 즐기며 살고 있는데 안씨는 시간도 없고 몸도 지쳐 그런 삶은 꿈도 못 꿨다. 그런데도 아들과 며느리는 어디 가면 자신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으스대며 효자효부라는 소리를 듣고 산다. 실상은 명의는 넘겨주었지만 내 집에서 내가 아들 부부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말이다. 아들에게 생활비 외에는 일절 용돈으로 받는 것도 없고 개인적인 지출은 안씨의 지갑에서 나갔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싶었다. 아들 부부가 고마워하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진 것이다. 아이가 점점 자라니 집에 공간이 부족해졌고 아이 짐도 늘어나고 아이가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졌다. 살고 있는 아파트는 방 3개짜리였는데 그중 방 하나는 너무 작아서 창고 용도로 쓰고 있었다. 안방은 아들 부부가 들어오며 내준 지 오래였고 말이다. 우리 진서도 방이 하나 있어야겠어요. 그래, 애도 커가면 있긴 있어야겠지. 손녀딸의 방을 만들어야겠다는 며느리. 그래서 안씨는 창고를 비워줘야 하나 생각했다. 꽉 들어차 있는 물건들을 어디로 치워야 하나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도 했다. 침대 하나 넣으면 빠듯한 방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아직 어리니 좀 더 클 때까지는 지낼 수 있을 듯했다. 중학교나 올라가면 이사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던 때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여보, 어머니 원룸 하나 구해드리는 건 어때요? 뭐? 원룸?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놀라서 되묻자 며느리가 대답했다. 아니, 어머니도 그동안 집안일 힘들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진서 방도 만들어야 하고. 내 생각엔 어머니한테 드리는 생활비로 우리가 가사 도우미를 며칠에 한 번씩 쓰고 어머니는 나가셔서 인생 즐기면서 사시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래도 이 집이 엄마 건데 나가시라고 어떻게 그래? 이게 왜 어머니 거예요? 당신 거지?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엄마를 쫓아내? 말을 왜 그렇게 무섭게 해요? 쫓아내자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동안 원하시던 대로 자유롭게 사시라고 우리가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아들이 설득됐다. 안 그래도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에 껴서 사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아 가던 참이었다. 애도 많이 커서 이제 곧 초등학교에 가니까 어머니가 돌봐주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 그럼 내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안 그래도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다고 한탄하시고. 그렇죠.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안씨는 방문 밖에 서서 시트콤을 보고 있는 듯했다. 허두이가 나왔다. 하나밖에 없는 집을 평생 모시겠다 어쩌겠다 하며 가져가더니 실컷 부려먹고 단물이 다 빠지니까 빈털터리로 쫓아내려는 생각을 하다니 너무 괘씸했다. 꼭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안씨에게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밤새 고민을 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들 부부를 쫓아내고 싶지만 이미 집 명의를 돌려준 상태라 꼼짝없이 안씨가 내쫓기게 생겼다. 물론 억지로 끌어내지는 않겠지만 이런 말이 나온 이상 같이 살기는 힘들었다. 며느리도 그렇겠지만 안씨도 더 이상은 아들 부부의 꼴도 보기 싫었다. 너희 여기 좀 앉아봐라. 그날 저녁 안씨가 아들 부부를 불러 앉혔다. 안 그래도 엄마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들을 것 없다. 내가 먼저 말하마. 뭔데 그래? 이 아파트 명의 다시 돌려줘라. 그러자 못 들을 말을 들었다는 듯이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차피 나 죽으려면 멀었고 이 집 가져가려 그러던 나 죽은 다음에 상속받아 가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집 팔아서 약국 샀는데 우린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고. 너 돈 잘 벌잖냐. 그 돈으로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전세부터 시작하던가 해라.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왜 저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아이고. 누가 들으면 내가 너희 시집살이라도 시킨 줄 알겠다. 눈물바람인 며느리를 보고 안씨가 차갑게 웃었다. 저 눈물의 효과. 몇 년간 고생한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따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야. 엄마, 원룸 구해주고 매달 생활비 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말이 되니? 이 집은 내 집이었고 넌 이미 약국도 차려주고 집도 사주지 않았었냐? 이미 그 집은 팔고 어머니 모시고 살았잖아요. 뭐 너희가 언제 날 모셔 살았냐? 내가 너희를 모시고 살았지.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건 너무하시죠?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봐라. 도대체 누가 너무한 건지. 그럼 어린애를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점은 안씨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다. 어린아이는 아무 죄가 없지. 안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그래. 어차피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해도 안 주겠지. 이 집 담보로 집값의 반만큼 대출 받아서 줘. 그러면 내가 나가서 알아서 살 테니까. 이게 엄마로서 마지막 배려다. 그러자 며느리가 실신할 듯이 찰푸덕 주저앉았다. 아들이 호들갑을 떨며 말했다. 엄마,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일단은 이모 집에 좀 가 있어. 이러다 집사람 쓰러지겠어. 내가 왜 가야 되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싸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애까지 데리고 나가야 해? 얼이 빠져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벼락같이 안씨의 팔을 현관으로 잡아 끌었다. 일단 이모 집에 가 있으면 내가 연락할게. 차분해지면 다시 얘기하자. 안씨도 더 이상은 이야기가 진전이 될 것 같지 않아 간단한 짐을 들고 여동생 집으로 갔다. 맨몸으로 쫓겨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혼자 잘 살고 있던 안씨의 인생의 며느리라는 돌이 하나 던져졌다. 그 돌이 만들어낸 파문이 안씨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다. 그렇지만 며느리만 탓할 것도 못 되었다. 며느리 말만 듣고 엄마를 홀대하고 쫓아낸 아들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러면 그 아들놈을 그렇게 키운 자신이 애초에 잘못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도 이렇게 빈털터리로 쫓겨날 순 없기에 안씨는 집을 찾거나 돈을 받거나 해야만 했다. 친아들을 상대로 그런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괴로웠다. 안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상황에서 안씨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했을까요? 이런 복잡한 가족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안씨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일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배신당한 느낌이 들 것이고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서도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년층의 삶은 평온하고 편안해야 마땅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가족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한노모의 사연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만족스럽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